잠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집안이 조용해지고 불이 다 꺼진 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잠에서 깨시나요? 혹시 매일 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비몽사몽간에 서너 번씩 일어나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나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아니면 이런 느낌 겪어보셨나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종아리를 찢는 듯한 고통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깬 적은 후. 근육이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어두운 방 안에서 인상을 찌푸린 채 쥐가 풀릴 때까지 다리를 주물러야 했던 경험 말입니다. 오후 시간은 어떤가요? 오후 3시쯤 되면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체력이 뚝 떨어지나요? 무거운 짐을 든 것도 마라톤을 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집니다. 집중도 안 되고 생각도 멈추고 그저 눕고만 싶어지죠. 혹은 아무리 긁어도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가라앉지 않는 지긋지긋한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아봐도 의사는 그저 답답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수치는 정상입니다. 노화 현상이요. 시각자로 의사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한다. 조명은 따뜻하고 목소리 톤은 자상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동료 의사들조차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인간의 몸이 늙어가면서 겪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세태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께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요. 만약 이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며 보내는 절박한 구조신호 별표라면 어떨까요? 서서히 말라가는 강을 상상해보세요. 매일 물이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죠. 하지만 결국 강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들은 살 곳을 잃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원인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무너진 균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말라버린 강물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의사들이 수년 동안 오해했던 한 가지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겉핥기식이 아닌 우리 건강에 대한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오늘 주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과학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2초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의 시작. 시각자로 구급차의 불빛이 번쩍이는 장면이나 흐릿한 병원 복도의 모습. 분위기는 심각하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옳고 논리적이며 지극히 건강하게 들려서 제 아버지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갈 뻔했던 한 의학적 미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유행하는 조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류호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수많은 젊고 유능한 의사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오만하게도 제가 인간의 건강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제가 바로 제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사건.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제 아버지,
유성철 씨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이 일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아버지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관리에 화신 같은 분이셨습니다. 건강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장수의 헌금률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싱겁게 먹어라. 저염식하라. 아버지는 이 규칙을 종교처럼 따르셨습니다. 식단은 거의 채소와 과일 위주였습니다. 찌개가 나오면 건더기만 조심스럽게 건져 드시고 국물은 거기에 소금이 다 있다 손도 대지 않으셨죠. 또한 몸을 씻어내는 게 신장과 심장에 좋다며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을 마셨고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커피도 하루 한두 잔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예사인 아들이 보기에도 아버지는 건강한 노년의 표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석대로 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건강함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 아침, 칼날이 결국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진단. 구급차가 아버지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동안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뇌졸중인가? 심장마비인가?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장은 멀쩡했습니다. 뇌 구조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혈중 나트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낮았습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증상들, 만성피로,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 근육 약화, 이것들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면분 결핍의 신호였습니다. 아버지는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게 아니라 몸속의 전해질을 스스로 씻어내 버렸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의학적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의 신장은 20대의 신장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프로는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한 몸에서는 신장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전에 나트륨을 다시 혈액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재흡수 기능은 약해집니다. 아버지는 저염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 혈액을 묽게 만들었죠. 거기에다 이뇨작용을 촉진해 소변을 더 보게 만드는 커피까지 드셨습니다. 아버지는 채워 넣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필수 미네랄들을 몸 밖으로 쏟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10년 동안 적자가 누적된 셈이죠. 아이러니. 저는 아버지 침대 곁에 서서 수액이 정맥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는 링거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생리식염수였습니다. 로마나트륨. 그냥 소금물입니다. 엄청난 아이러니가 저를 덮쳤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아버지께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버지, 소금 줄이세요. 국물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다시 깨우고 있는 건 제가 그토록 피하라고 했던 바로 그 소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의사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치와 차트만 분석했지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대에서는 사람의 혈액이 묽은 바닷물과 성분이 비슷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진화했으니까요. 바다에서 소금을 없애면 해양 생물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의 몸이 소금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의학적 설명. 싱겁게 드세요. 싱거울수록 좋습니다. 이 슬로건이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맥락 없이 적용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탄력 있고 혈압이 높으며 신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들은 저염식을 잘 견디고 때로는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몸은 적응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나트륨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세포입니다. 저 통로들이 보이시나요?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전기적 스파크를 만들려면 나트륨 이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근육의 움직임, 심장이 뛰는 모든 박동이 이 전기 신호에 의존합니다. 만약 노인분들이 소금을 피하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만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나트륨 농도가 떨어집니다. 스파크가 튀지 않게 되죠. 신경 전달이 안 되니 머리가 멍해집니다. 근육이 제때 수축과 이완을 못하니 지가 나고 새벽에 깹니다. 뇌가 약간 부수면서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우리 의사들이 고혈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노인들에게 저나트륨혈증이라는 똑같이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복.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료진이 천천히 아버지의 나트륨 수치를 정상범 위로 돌려놓자 그 변화는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지 목숨을 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질질 끌듯 불안했던 걸음걸이가 힘차고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흐릿하고 피곤해 보이던 눈동자가 다시 맑고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미국, 일본, 한국의 연구 자료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논문 속에 다 있었습니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경미한 저나트륨혈증은 낙상, 인지 기능 저하, 불면증, 골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매나 노쇠암으로 위장하여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발효 음식, 국, 찌개를 먹었죠. 현대의학은 없었지만 노동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전해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접근법.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믿음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짜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먹으라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남들에게 뭐가 맞는지 묻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 몸에 뭐가 필요한지를 물으세요. 우리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막 드시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소금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찌개를 드실 때 국물도 같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나트륨이 없으면 마신 물이 혈관 속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서 화장실만 들락거릴 뿐 실제로는 수분 공급이 안 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과, 일상생활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숨은 밤에 4번씩 깨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수분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니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게 된 거죠. 몇 날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피부,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이 멈췄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마른 종이장 같은 느낌에서 다시 촉촉하고 탄력 있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정신, 머릿속 안개가 걷혔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다시 총명해지셨습니다. 체중은 조금 줄었지만 그것은 쓸데없이 차있던 수분, 붓기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근육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겁니다. 다른 사례들. 저는 이 논리를 다른 고령 환자들에게도 적용해 보았고 결과는 한결같았습니다. 80대의 김 여사님은 밤마다 5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삶이 피폐해진 분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물만 많이 마시고 밥과 나물만 드셨죠. 해결책. 저는 방광도 신경의 조절을 받는 근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이 작동하려면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소변이 없는데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전해질 균형을 맞춘 뒤 김 여사님은 놀라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젯밤에는 딱 한 번만 깼다고. 10년 만에 다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70대의 박 선생님은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손떨림, 식은땀, 완전한 탈진. 해결책,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몸의 전기가 다 떨어져서였습니다. 소금 섭취를 조절한 후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줘도 어지럽지 않다고 하십니다. 교훈. 소금은 적이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몸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움직이고 피가 돌게 만듭니다. 지휘자를 쫓아내면 도시의 불은 꺼집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패스트푸드나 감자칩을 마음껏 드시라는 허락은 아닙니다. 만약 심각한 심부전 혹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급격한 변화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노인분들, 즉 특별한 병 없이 이유 없는 노화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문제는 소금 과다 섭취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소금을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만성적인 탈수와 쇠약 상태로 살고 계셨던 겁니다. 결론. 아버지가 퇴원하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옥상 텃밭을 가꾸고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죽음을 걱정하는 대신 삶을 즐기느라 바쁘십니다. 아버지는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멍이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건강은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규칙으로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균형입니다. 만약 피로, 어지럼증,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그저 나이 탓만 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균형을 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두려움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